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방산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K방산의 현 주소를 명품 무기와 그리고 수출 성과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우리가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핫한지,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 왜 수출 성장세가 이루어졌는지 그 성장 배경과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 성과에 대해서 우리 장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방산 수출 계약 기준입니다. 최근 10년간 20에서 30억 달러로 정체를 하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73억 달러, 173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세계 10위, 방위산업 생산 세계 10위, 방위산업 수출 세계 9위. 글로벌 100대 방산 기업이죠. 지금 4개 기업이 있어서 바야흐로 방위산업 강국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이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소위 이른바 전쟁 특수를 맞이했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시프리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의 우리 방산 수출 증가세를 고려하자면 세계 4위권 내지 5위권까지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의 배경과 요인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 방위산업이 태동된 이래로 벌써 반세기가 넘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습니다. 소총으로부터 탄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 함정과 전투기 등 이러한 모든 무기체계 플랫폼을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지금 명품 무기들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또 메커니즘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기는 단순히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그리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사실 우수한 무기 체계를 제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 작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K방산은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우수한 제품, 그리고 신속한 납기 이행에 대한 이러한 3박자가 고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수출된 K방산의 명품 무기들 중에 수출 효자 상품은 어떤 게 있죠? 소위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 4종 세트라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4종이 있습니다. 먼저 K9 자주포는 지금 핀란드로부터 폴란드까지 약 9개국에 1,400문 이상 수출이 된 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제 수출이 좀 유력한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이고요. 경쟁력 제품인 독일과 또 튀르키예 이런 쪽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고 또 후속 군수 지원, 또 빠른 납기 능력이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K9A2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능 개량을 마치면 최대 사거리 80km까지 연장이 돼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돼서 수출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50 고등 훈련기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 이후에 지금 6개국까지 약 130여 대 이제 수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쟁 제품인 이제 중국, 또 이태리 제품보다 또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발목할 만한 이제 수출 상승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향후 10년간 약 2,700여 대의 노후 훈련기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이제 수주 기준으로 약 70%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른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또 할 수 있죠. 1989년에 프로토타입으로 시제 개발에 성공된 이후로 30년이 넘게 이제 PIP라고 하는 성능 개량을 통해 전 세계 명품 자주포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K2 전차 그리고 MLRS라고 하는 미군의 다련장 로켓포,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동,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지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레드백 장갑차 천무 역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명품 무기 체계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제 국내 최초로 국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최근 호주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약 3조 규모 이렇게 수출이 돼서 지금 계약을 마쳤고 또 폴란드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좀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제품보다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집약한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 한 70km고요. 최대 500km까지 갈 수 있고 능동 방어 체계라든지 위상, 열상 장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무입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이제 유사한데 우선 가격 경쟁력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아주 다양한 탄약, 약 5종의 이제 탄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최대 사거리 300km까지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 이어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좀 유망한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또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풍산이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된 것에서부터 방산 수출의 이제 첫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우방국으로부터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으면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제 역설계.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독자 개발을 통해서 독자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됐는데, 사실 FA-50 경공격기, 지금 이제 FA-50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8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죠. 현재는 KF-21 보라매 사업을 통해서 KF-X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명 4세대에서 5세대에 버금가는, 그래서 4.5세대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지금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에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무기 체계의 강점은 우선 한국의 이런 혹독한 어떤 지형 조건 그리고 기후 조건에 가혹한 이제 시험 평가 기준을 이제 마친 검증된 무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험 평가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주력 수출 품목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전차, 장갑차, 또 천무 이런 것들은 95에서 100 이상 경쟁력을 이제 갖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K2 전차 이런 자주포, 또 이제 에이사 레이더 이런 것들이 국산화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성공했다는 것도 지금 강점이 되겠습니다. K2 전차 파워팩 같은 경우는 튀르키에 이제 수출이 되었는데요. 독자 기술로 이제 개발이 돼서 수출이 됐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한마디로 펀더멘탈, 즉 탄탄한 기본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이러한 품질 우수성 등을 통해서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신속한 납기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수준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북한하고 계속 대치 상태에서 우리가 70여 년간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유도 무기, 잠수함, 뭐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전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기를 70년간 이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장점이 이제 빠른 납기 능력이 있는데 지금 독일의 이제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헝가리에서 5년 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현재까지 한 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일정 부분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납품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의 성과와 의미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건국 이래로 이제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방산 수출에 이제 초호황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신호탄을 올렸던 폴란드 수출에 대한 성과와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장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사실 준전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22년 기준으로 폴란드 정부에서는 170억 불, 원화 기준으로 약 2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을 우리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과 성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폴란드의 K방산의 어떤 수출의 의미는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독일 세계 최강국을 제치고 폴란드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성공시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미국과 나토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입증하게 된 또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그동안 내수 위주의 산업이었습니다. K방산이.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의 수출 산업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폴란드 수주로 인해서 기존의 동남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이외의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만 한정돼 있었던 우리 수출 대상 국가와 권역을 좀 다변화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지역은 어떤 방산 선진국들의 말 그대로 본토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폴란드 방산 수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완성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무기 수출로 인해서 이제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후속 군수에 대한 향후 MRO 시장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 그래서 MRO 시장은 이제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유지, 리페어라고 하는 수리,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결국은 완성된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애프터 마켓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K방산의 기술력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런 명품 무기체계에 가장 주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군 정찰 위성, 이것을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군 정찰 위성을 20년대 중반까지 5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추가해서 초소형 위성 약 40여 기를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2030년대까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북한의 이제 핵 위협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기 경보, 탐지 체계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능력이 확충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방위 산업이 지해 공해를 떠나서 어떤 우주, 사이버까지 전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좀 부족한 측면인 우주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자산들을 확대해 나간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영역이라 하는 우주를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서 개척해 나가야 될 텐데 2018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긴 했는데 이제 군 위성은 크게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군 통신 위성을 보유하였고 장차 2025년까지는 군 정찰 위성을 5개 이상 보유할 것으로 내다 보이는데요. 이러한 우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한 전망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른바 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Manned, Unmanned Teaming, 즉 유인과 무인의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장차 미래 전장은 이러한 유인화된 위인 체계와 더불어 이 무인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무인 전력들이 이제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는 무무인 복합 체계,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엄티, 그래서 Unmanned, Unmanned Teaming. 그래서 미래의 전장은 앞으로 무인 체계, 즉 로봇과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이 결국 미래 전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불과 10여 년 전이죠. 방위사업에서 방산 수출을 이야기하면 여러 선배분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던 이제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내수 소요군이 요구하는 제품들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수출이냐 이런 핀잔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상전벽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K방산의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유출 4대 강국 여기에 반드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방위산업에 대한 최근까지의 중요한 좀 흐름을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과 군, 정부의 어떤 인식 변화가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그리고 방위산업과 같은 이러한 산업을 가리켜 규제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산업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비리가 발생하면 사실 이는 시장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부의 실패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이 방위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군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이 방위산업이 경제와 안보 그리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러한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 4년이 대한민국 K방산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전 세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락인 효과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최초의 시장 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윤이 다소 좀 적더라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놓으면은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그 이상 뭐 수리, 정비 이런 애프터스 마켓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지금 약 3, 4년간의 글로벌 방위산의 골든 타임을 제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력, 여기에 더해서 기술력도 또 중요한데요. 앞으로 첨단 기술을, 과학기술을 육성해 나아가면서 하이테크 시대에 있어 밀리테크 4.0 개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첨단 기술이 이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의미하는 뉴 노멀, 그리고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 디펜스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방산업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놀라운 성과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K방산에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런 자부심이 우리 K방산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방위산업의 계단을 이제 한 단계 오른 것이라면 우리에겐 더 많은 또 남아있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